우리는 살면서 때로 내 욕망이 아닌 타인의 욕망을 창조하곤 합니다. 타인의 욕망이 뭐냐고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 가족, 친구들이 인정해주는 욕망을 말합니다. 중심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있는 게 타인의 욕망이에요. 우리는 그게 타인의 욕망인지도 모른 채 열심히 끌어당겼다가 실제로 그걸 이루고 나서 내가 진짜로 원했던 게 그게 아님을 깨닫곤 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 시행착오들이 우리 영혼의 성장에 있어서 밑거름이 되는 경험임은 분명하지만 이제는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나 자신의 욕망을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타인의 욕망이 아닌 진짜 내 욕망 찾는 법. 먼저 진짜 내 욕망을 찾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질문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콘텐츠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직접 준비했습니다. 단 여기서 필요한 거는 진실함입니다. 나 자신을 속이지 않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솔직하게 답변하는 게 필요한데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종이나 펜을 가져와서 써보셔도 좋고요. 또 영상을 보시다가 제 질문이 나오면 잠깐 멈추고 눈을 감고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을 듣고 가장 처음 떠오르는 답변을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뉘는데요. 첫 파트는 욕망을 찾는 질문이고 두 번째 파트는 이미 어떤 욕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게 진짜 내 욕망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 파트입니다. 자, 첫 번째 파트. 나는 내 욕망이 뭔지 모르겠어. 하고 싶은 일이 별로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질문을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심장이 뛰고 즐거우신가요? 내가 진짜로 살아있다고 느끼는 순간들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나를 몰입시키고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겠다. 너무 즐겁다 라고 느끼는 일들은 나의 진짜 욕망과 맞닿아 있습니다. 대신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마음의 찝찝함이 아니라 마음의 충만함이 남아야 해요. 둘째, 가족, 친구, 돈 등 나를 제외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사실 진짜 욕망을 이루는 것이 소중한 사람들의 행복 과 반대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조금 말이 안 되는 거긴 하거든요. 진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족, 친구, 돈 등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나만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는 내 가족이 있는데 나는 돈이 없는데 이런 걸 지금은 생각하지 마시고 나만 생각해서 내가 진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무 한계도 짓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나요? 셋째, 어떤 것을 이룬 사람 혹은 어떻게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 질투가 나시나요? 질투심이라는 감정은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질투심이 올라오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좋은데요. 우리 모두 질투가 일어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끼진 않거든요. 우리가 질투를 느끼는 대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사실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상대방에게 질투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질투심이 어디서 누구한테 일어나는지 살펴보면 진짜 내 욕망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가 꾸준히 좋아하던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하던 일들은 남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그걸 좋아해서 무언가 순수하게 했던 일들이 많아요. 아이들은 무언가를 순수하게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아주 순수하게 좋아하던 것들 중에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건 진짜 내 욕망과 맞닿아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내가 만약 나 자신의 부모라면 아이인 나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선물해주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때로 나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사랑하는 누군가에겐 굉장히 한없이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 자신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나를 타자화시키는 거죠. 자신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이라고 했을 때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떤 삶을 선물해주고 싶으신가요? 내가 내 자신의 부모라고 생각해보고 나를 위해서 어떤 삶을 선물해주고 싶은지 한번 상상해보세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그 삶이 나의 진짜 욕망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이미 어떤 꿈 또는 욕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게 진짜 나의 욕망인지 아니면 타인의 욕망인지 한번 확인해 보는 작업을 같이 해볼게요. 첫 번째, 내가 그 욕망을 이뤄냈다는 사실을 내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도 그걸 여전히 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성공한 사업가가 된 거, 좋은 회사에 입사했다는 거, 그리고 해외여행을 간 거, 내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예를 들면 히말라야 등반이라고 해볼게요. 히말라야에 등반한 사실을 같이 등반한 사람들, 그리고 나만 알고 한국에 있는 내 지인들, 내 주변 사람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히말라야 등반이 하고 싶으신가요? 여기서 만약 여전히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도 히말라야 등반이 하고 싶다면 그거는 내 진짜 욕망이 맞아요. 높은 산을 올랐다는 인정을 받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순수하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목표뿐만 아니라 그 목표로 향하는 과정도 즐기고 있으신가요? 그게 진짜 내 욕망이면 그 목표로 향하는 과정 순간순간이 행복합니다. 현재를 죽이지 않아요. 과정을 진짜 즐기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욕망이 진짜 순수한 욕망일 경우에 그건 어떤 명사 형태가 아니라 동사 형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예술가가 되어서 이 세상에 길이길이 남을 작품을 만드는 게 욕망인 사람이 있다고 해볼까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게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로 다가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예술가, 즉 명사가 되는 게 목표이지 그림을 그리는 행위, 즉 동사를 즐기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그 사람은 성공한 예술가라는 가짜 욕망을 쫓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진짜 내 욕망은 단 한순간의 성취 지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과정 안에 녹아 있습니다. 셋째, 그 욕망을 충족했을 때 어떤 이미지나 어떤 감정이 떠오르시나요? 한번 눈을 감고 내가 그 욕망을 달성했을 때, 그 욕망을 이뤘을 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한번 그려보세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박수치고 나를 우러러보고 또 내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자부심에 붕 뜨는 장면이라면 그건 진짜 내가 원하는 욕망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진짜 내 욕망은요,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놀이터에 놀러 가는 것처럼 순수해요. 100억, 1000억 수치라기보다도 행동이고 또 타인의 인정이라기보다도 내 가슴 안에서 느껴지는 즐거움, 충만함, 뿌듯함이에요. 중심이 나 자신에게 있는 욕망입니다. 넷째, 내가 1년 뒤 죽는다고 해도 그 욕망을 여전히 쫓아서 사실 건가요?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 아주 간결하고 중요한 것들만이 남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다른 사람이 뭐가 중요해져요? 죽음 앞에 서면 내가 중요해집니다. 가짜 욕망들은 죽음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해보면 진짜 중요한 것들만이 남습니다. 여러분이 1년 뒤에 죽는다고 해도 그 욕망을 쫓고 싶다면 그거는 진짜 욕망일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1년 뒤에 죽는데 내가 그걸 해야 된다고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거는 내 진짜 욕망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를 부응시키기 위한 타인의 욕망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타인의 욕망을 쫓으면서 살아왔는데요. 전교 1등을 꿈꿨을 때도,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또 공기업에 입사를 했을 때도 그 모든 걸 잃었던 장면을 상상했을 때 중심이 저에게 없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상상했을 때 타인에게 인정받는 모습에 기쁨을 느꼈었거든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저한테 너무 자랑스러운 딸이라고 하는 장면, 그리고 친구들이 축하해주는 장면, 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장면들을 상상하면서 쾌감을 느끼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욕망들이 다 내가 중심이 아닌 타인이 중심이었던 욕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저의 욕망을 발견하면서부터 뭔가가 이때까지 내가 바라던 것과는 좀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꿈꿔온 저의 욕망을 상상했을 때 그걸 이룬 장면을 상상했을 때 거기엔 타인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 장면 안에서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제 모습만 있었어요. 그냥 그 장면 안에서 순수하게 기뻐하는 저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욕망을 살기로 결심했고 지금도 제가 꿈꾸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삶이었는데 그걸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명사 형태가 아니라 동사 형태로 말이에요. 진짜 내 욕망을 찾게 되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나의 중심이 생기고 내 인생이 재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투사하던 에너지가 걷어들여지고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는 대신 진짜 내 욕망에 계속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즐겁거든요. 그리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봐도 질투가 별로 들지 않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즐겁게 살고 있겠네? 저 사람의 욕망은 저거구나. 내 거는 이건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타인의 욕망을 내 걸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별로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건 저 사람의 행복이지 내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행복에 초점을 맞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내 행복이 여기에 있다는 걸 알거든요. 오늘 제가 드린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시고 나의 진짜 욕망이 무엇인지 유튜브 댓글창에 공유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으신지 이게 진짜 내 욕망인지 타인의 욕망인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이 이 지구 위에 태어나서 여러분이 주인공으로서 창조하고 싶은 여러분만의 진짜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러브 포레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